한민족 방송을 사랑해주시는 동포 여러분, 안녕하셨습니까?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이소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코로나19가 진정 기미가 잘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코로나19를 잘 극복을 해서 사회적 거리 두기에서 생활 방역으로 전환을 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한국의 방역 체제에 전 세계인들의 관심이 집중이 되고 있는데요. 코로나19 한국의 이 방역 체계를 K-방역 이렇게 불리면서 전 세계에 모범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의 방역 정책하고 관련 기술을 공유해달라는 각국의 요청이 쇄도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 정부에서는 K-방역 노하우를 전 세계에 전수해주기 위해서 화상회의나 웹 세미나를 개최하기도 하고요. 또 전문가를 파견하기도 합니다. K-방역은 이제 세계의 표준이 됐고요. 대한민국의 위상과 국민의 자부심까지 어느 때보다 높아지고 있는 때입니다. 동포 여러분께서도 사회적 거리두기 아직 잘 실천하고 계시죠? 그래서 코로나19를 이겨내셨으면 좋겠네요. 양희은의 노래 첫 곡으로 준비했습니다. 상록수. 동포 여러분의 편지 사연으로 함께하는 시간 행복우체통입니다. 수요일의 편지 손님 동포 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코로나19 우리나라의 이 방법들이 네. 정말 전 세계적으로 모범으로 아주 소문나 있어요. 네. 네. 참 이 코로나19가 올해 정말 연초 들어서부터도 계속 얘기를 했는데 아직까지도 계속 얘기를 하니까 좀 쓸쓸하기는 한데요. 어쨌든 그래도 네. 이런 속에서 우리 대한민국이 네. 또 K 방역이라고 해서 새로운 이거를 방역 한류라고 할 수가 있을까요? 그렇게도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네. 그래서 상당히 이제는 우리 대한민국이 어떻게 대치를 나가느냐, 지금까지 그런 보여줬던 그런 모델들이 네. 어떤 표준화가 돼서 그래서 각 세계 각국도 한국을 봐라 이렇게 네. 집중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우리나라의 대응 방식을 배우기 네. 위해서 문의가 아주 쇄도하고 있다고 하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이렇게 반역에 대해서 상당히 모범을 보였던 게 우리도 상당히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초기에. 그렇죠. 네. 중국에서 이제 해서 3월 달까지는 정말 빠른 속도로 확진자가 많이 늘어나서 전국적으로 큰 비상이 있었는데 그래서 전 세계에서도 좀 한국 하면은 네. 입국 금지 시키고 네, 우리나라 사람들 입국 금지되고. 네, 그래서 참 우리나라 한국인들 입장에서 얼마나 황당했었어요. 야, 우리가 저렇게 입국 금지 네. 당할 줄은 몰랐는데. 근데 그거를 잘 이렇게 극복을 해서 이제 세계에 좀 주목을 받는 그런 게 됐는데요. 저도 이렇게 보니까 그 4월 달인가요? 그때는 빌 게이츠 마이크로소프트 창업자는 세계 최고 갑부잖아요. 이 네. 사람도 그때도 전 세계의 모범이 한국을 봐라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얘기했던 게 또 떠올라요.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각 세계 나라들이 막산째에 있어서 좀 코로나19에서 심각성을 깨닫지 모를 때 이제 빌 게이츠가 그때 이제 한국의 방역에 대해서 아주 칭송을 했던 게 이제 지금 새롭게 떠오르는데요. 이만큼 이제는 세계 각국이 나름대로 좀 철저한 대비를 힘모아서 해야 빨리 이거를 물리쳐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세계 70여 개국에서 특히 네. 또 한국의 마스크가 정말 성능이 우수하고 좋다. 그래서 네. 지원해달라. 네, 네. 이렇게 해서 우리나라 그 제품의 우수성까지 지금 알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아마 이런 부분은 어느 나라라고 딱 지목해서 얘기는 없지만 마스크나 이런 진단 키트라든가 네. 이렇게 이제 불량률이 좀 많이 나오는 경우가 있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이제는 한국 것만큼은 믿고 네, 쓸 믿을 수 수 있는. 있다. 네,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아마 이걸로 해서 한국의 이런 의료 장비라든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이제 인정을 국제적으로 네. 받는 좀 그런 계기가 되지 않았나 생각이 듭니다. 네. 전 세계 여러 나라에서 우리나라의 그 진단 키트가 네. 정확성이 높다라고 네, 네. 아주
인정을 해주고 네. 있고요. 네. 그리고 뭐 신속하게 또 할 수도 있고. 네. 그리고 차량 이동하면서 하는 드라이브 스루도 있지 네, 않습니까? 네, 네, 자가진단 웹 활용 대응 방식이 진짜 제가 봐도 진짜 우리나라 국민도 열심히 잘 따라주지만 잘하고 있다라는 게 막 가슴 뿌듯하더라니까요. 그러게요. 이 국민들이 다 같이 놀랐을 거예요. 사실 네. 그때 질병관리본부라는 곳 사실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알고 있었던 네. 곳은 아니었잖아요. 네. 근데 물론 뭐 그전에도 뭐 메르스라든가 어떤 그런 경험은 있었지만은 이렇게 빠른 시간 내에 막 이렇게 빨리 체크하고 네. 또 그 뭐죠? 홈페이지 같은 데를 통해서 통해서 전부 알리고 동선도 알려주고. 네, 동선 알리고 네. 또 확진자 파악을 해가지고 네. 국민들이 안전성에 가는 이런 시스템들 그런 거 보니까는 그러니까 바로 효과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아주 빠른 시간 안에 코로나가 좀 많이 그 네. 확진자들이 확 줄어들고 네. 참 잘 대응을 하고 있구나 하는 것을 박수를 보내주는 국민들이 많았었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네. 이제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잘하는 게 돋보이는 게 우리가 그렇게 생각했던 선진국이라고 할 수 있는 나라들. 그러니까. 그런 나라들이 코로나19로 네. 정말 이 마스크도 제대로 잘 안 돼 있지, 마스크도 방역 제대로 시스템도 안 안 돼 되고. 있고 이런 걸 네. 보이면서 또 사망자들, 확진자들이 네. 막 급속도로 너무 많았었죠. 한 번은 나가는데도 그걸 대처를 못 하니까 네. 참 한국이 좀 금방 이 선진국 대열에 들어선 게 아니냐 네, 이렇게 오히려. 네, 의료 방문에서는 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네. 근데 이렇게 잘하고 있을 때 사실 긴장의 끈을 놓치면 안 되잖아요. 좀 이럴 때 마지막까지 잘해야 되는 거 아닙니까? 네, 다소 또 그런 모습이 좀 보였었죠. 그래가지고 또 뭐 젊은 사람들 막 나이트 클럽 가가지고 또 난데없이 또 네. 잘 또 불이 다 꺼졌나 싶었더니만 다시 살아나고 막 이랬었는데 네. 정말 우리가 이게 완전히 소멸될 때까지 우리가 사회적 거리둬야 되고 네. 정말 자기 그 방역 활동 할 수 있는 대로 그렇죠. 하고 뭐 네. 손 씻기 하고 손 씻기 하고 네. 마스크 계속 하고 다니고 물론 날씨가 더워져서 마스크가 조금 불편하긴 하겠습니다만은 내 자신의 건강과 네. 타인을 위해서도 마스크는 꼭 좀 하고 다니셨으면 하는 바람이 들고요. 네. 그리고 아직까지는 너무 많은 분들이 한꺼번에 모여서 활동하는 거는 네. 조금 자제해 주셨으면 하는 생각도 들어요. 아무래도 뭐 정부 차원에서 최선을 다해서 한다 하더라도 네. 국민 각자가 같이 협조를 하지 않으면은 사실 막기가 쉽지 않거든요. 그럼요. 네. 네. 방송을 듣고 계시는 우리 중국 지역에 살고 계시는 동포 여러분들께서도 저희랑 똑같은 마음이실 것 같습니다. 네. 끝까지 생활 거리 두기, 또 마스크 하기, 손 씻기, 뭐 기침 예절 이런 것들 잘 지켜서 건강한 여름을 맞으셨으면 좋겠어요. 네, 우리 동포 여러분들 잘하고 계십니다. 자, 행복의 채통 열어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사연이 대한민국 경기도 화성시에서 이향란 씨가 보내주셨습니다. 코로나19에 대한 단상이란 글인데요. 제가 먼저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삼남안상도 푸른 옷단장으로 바뀌어가는 따뜻한 늦봄. 향기로운 꽃들이 다투어 피고 지지만 아름다운 봄을 자유롭게 만끽도 못한 채 사람들의 심신이 다운돼 있다. 왜일까? 전혀 겪어보지 못한 무시무시한 코로나19 역병이 사람들을 위협과 공포로 몰아넣고 있었다. 언제 가야 이 역병이 지구상에서 소멸이 되고 종지부를 찍을지, 또 언제 백신이 개발이 될지 막연한 기다림 속의 현실이 아닐 수 없다. 코로나19 감염으로 고생하는 분들, 그리고 최전선에서 싸우고 있는 의료진들, 또 가까이서 보살펴 주지도 못하는 가족, 친지분들, 상상만 해도 안타깝게 그지없다. 갑자기 그 옛날 초점을 잃고 창문 앞을 바라보며 눈물을 글썽이던 할머니가 떠오른다. 전염병으로 애 둘을 한꺼번에 잃었다는 가슴 아픈 사연 말이다. 아는 지인 언니는 손을 너무 자주 씻어서
손이 얼얼해지더라는 이야기. 또 액수가 많은 돈을 마스크 사기에 게을리하지 않았다는 이야기. 한 친구는 딸이 결혼 6년 만에 임신했다는 소식을 접하면서도 거리 두기를 지켰다는 이야기. 또 우리 제한 중국 동포가 대구 지역에서 환자들을 열심히 간호했다는 소식도 전해 들었다. 수많은 자원봉사단들이 동원이 됐고 수많은 사람들의 마스크 기부, 현금 기부도 있었다. 이런 좋은 미담이 여기저기서 들려왔다. 정말 눈물 나는 감동이 아닐 수 없다. 비록 지금 코로나가 꺾여서 주춤하는 추세이기는 하지만 경각성을 늦추어서는 아직은 이른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앞으로도 가정에서나 공공장소에서나 철저한 위생관리를 첫째가는 지침으로 삼고 일상의 습관으로 잘 지키고 견지한다면 코로나 정복에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번 코로나로 친구 모임이나 경조사도 전혀 없다 보니까 휴일에는 아주 편한 나날을 보내면서 책 읽기도 하고 요리 배우기도 하고 집안 대청소까지 매일 30분 정도의 운동하기, 또 음악 감상하기, 하모니카 배우기, 그리고 안 하던 바느질도 해보았다. 그리고는 봄 들어서 여러 가지 봄나무를 캐러도 다녔다. 쑥버무리, 쑥개떡, 쑥송편, 미나리까지 캐서 맛있게 무쳐 먹으면서 아주 평범한 취미 생활을 가져보았다. 시간은 흐르고 사계절도 바뀌듯이 언젠가는 코로나도 이 지구상에서 소멸이 되고 세계인이 손에 손을 잡고 어디든지 자유롭게 갈 수 있는 그날을 기다려본다. 라는 사연입니다. 마치 우리의 마음을 그대로 글로 써서 보내주셨네요. 네. 우리도 똑같이 이렇게 바라고 있지 않습니까? 이 경기도 화성시 향남, 네. 저희 고향이거든요. 화성이 고향이세요? 이학년 네. 씨가 저희 고향에서 거기서 정착해서 잘 살고 계시는 것 같아요. 네. 네. 저도 이 향남이 제 고향입니다. 한번 좀 고향에서 뵀으면 좋겠네요. 네. 근데 나름 아주 시간을 알차게 잘 보내셨어요. 네, 네. 책 읽기 하셨죠. 요리 배워서 요리하셨죠. 또 집안 대청소 하셨죠. 운동 30분씩 매일 하셨지. 음악 감상하셨지. 아니 하모니카까지 배우셨네. 와. 대단하시다. 네. 또 거기 이제 봄나물 캐러. 네. 야, 쑥버무리, 쑥개떡, 쑥송편, 미나리. 정말 한번 먹으러 가야겠는데요. 네. 그리고 안 하던 바느질도 해보았다라고 하시는데 요즘에 특히 또 코로나 때문에 네. 마스크를 왜 직접 천 마스크 만들어서 기부하시는 분들 많으시잖아요. 네, 네. 그래서 안 쓰던 재봉틀을 다 꺼냈다 네. 하시는 분들 많으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코로나19가 물론 우리를 상당히 많은 부분에서 불편하게 만들고 정말 사회적 거리 두기니 뭐니 하면서 좀 생활 면에서 어려움들이 있는데 근데 우리의 생활을 또 이렇게 많이 바꿔놓은 것 같아요. 네. 한동안 잃어버렸던 거를 다시 되찾게끔 해주기도 그렇죠. 하고 그리고 아주 바쁘게 살다가 정말 그냥 무심코 지나갔던 것들을 다시 한번 보게 만들고 네. 그리고 이렇게 좀 취미 네. 저도 이렇게 좀 시간 나면은 이렇게 그전에는 취미가 있었는데 점점 이 사회생활을 하면서 하루하루 그걸 쫓아다니다 보니까 정말 네. 취미생활을 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그렇죠. 근데 이 코로나19 때문에 오히려 저도 이렇게 좀 독서도 좀 책 좀 사서 좀, 시간 내서 이렇게 좀 깊이 있게 좀 보는 시간도 갖게 되고 좀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코로나19가 우리를 좀 사람답게 살게 해준 게 아닌가. 조금 더 네. 느릿느릿 살아도 된다라는 걸 가르쳐 준 게 또 코로나19 같아요. 네, 그렇게 하면서도 자연과 함께 살아가야 된다는 어떤 친자연적인 네. 마인드를 또 갖게 해주고 그런 것 같습니다. 네. 우리 한국에서 생활하고 계시는 많은 중국 동포 여러분들도 마스크 기부도 하시고 네. 방역도 정말 철저히 잘 네, 하시고 잘 계시는 것 같아서 네. 소식 들을 때마다 흐뭇하더라고요. 네, 그렇죠. 이렇게 본문에 오늘 편지 보니까 대구에서 정말 환자들이 열심히 간호했다는 소식도 전해들었다. 그런데 저도 이 소식을 많이 전해드렸었거든요. 그때
청도인가요? 네네. 대구에서 처음 그 코로나19가 집단 감염이 됐을 때. 네네. 근데 그 병원에 그 요양병원이었거든요. 네, 맞아요. 근데 거기에 이제 조선족 간병인이 2분인가 일을 했었는데 그 전염병이 이 조선족 동포 그 간병인에 의해서 퍼진 게 아니냐 하면서 그런 언론에 헛소문이 좀 돌았었죠. 많이 돌았죠. 네. 그래서 이제 정말 이 동포 사회에 그걸 보고 정말 그게 맞는 말이냐 아니냐, 네. 그 진실을 캐야 된다, 막 이렇게 하면서 했는데 결국은 그분들이 위해서 한 게 아니라 정말 그분들이 오히려 더 헌신적으로 네. 이 환자들을 가까이서 돌보고 어떤 그런 게 이제 나중에 미담으로 네. 이렇게 언론에 알려지고 그랬죠. 네. 우리 방송을 들으시는 우리 한국에 거주하고 계시는 많은 동포 여러분들도 잘 이겨내고 계시니까 아마 코로나19도 빨리 물러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권진원입니다. 살다 보면. 동포 여러분의 따뜻한 사연으로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 드립니다. 보내실 곳은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여의공원로 13 KBS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담당자 앞이고요. 인터넷 주소도 알려드립니다. KBS 홈페이지 www.kbs.co.kr에 접속하신 다음 라디오, 한민족방송,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를 순서대로 클릭하신 다음 청취자 참여 코너에 글을 남기시면 됩니다. 정다운 이야기와 아름다운 음악이 있는 보고 싶은 얼굴 그리운 목소리, 동포 여러분과 늘 함께하겠습니다. 수요일의 편지 손님은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입니다. 김용필 대표가 오늘의 두 번째 사연 소개해 주실 텐데요. 중국 요녕성 무순시 김삼수 학생이 보내왔습니다. 시간은 생명이다라는 글입니다. 직접 소개해 주세요. 나는 시간은 생명이다는 말을 많이 들어봤다. 그리고 시간이 생명처럼 귀하다는 것도 들어왔지만 책을 보다가 일본 대지진에 대해 알게 됐고 이 지진을 생명은 금스락 같은 시간에 의해 연장된다는 것도 알았다. 눈 깜짝할 사이에 질주해 오는 쓰나미. 만약 사람들에게 1분간의 시간이 주어졌다면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죽음의 신을 물리치고 희망의 대안으로 몸을 보호했을까. 그러나 시간은 더 주어지지 않았고 무정한 쓰나미는 사정없이 덮쳐들었다. 일시의 차도 집도 놀잇감처럼 힘없이 쓸려가고 집도 무너졌으며 사람들도 손쓸 틈 없이 떠내려갔다. 그것보다 더 무서운 것은 방사성 유출로 1분 1초가 다급한 상황. 시간이란 천금이 아니라 천억, 만억보다 귀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사업 일꾼들은 자기의 목숨을 내걸고 1분 1초와 생사박투를 벌이고 있다. 이렇듯 시간은 소중한 것이고 시간은 고귀한 것이다. 오늘도 나는 뉴스를 시청하면서 전 세계인들의 건강과 목숨이 걸린 코로나19가 하루라도 빨리 잘 해결되길 빌었다. 네. 그 일본 그 대지진 생각하니까 그때 TV 화면을 통해서 보면서 정말 자연재해 앞에 네. 인간은 속수무책이구나 하면서 발을 동동 굴렀던 그런 생각이 나네요. 네, 저도 아주 생생하게 기억이 네. 납니다. 정말 그거를 저 TV 화면으로 그냥 지켜만 볼 수밖에 없는 그러니까요. 그런 모습이었죠. 근데 요즘에 이렇게 좀 매스컴이라든가 뭐 이런 게 발달되다 보니까 뭐 세계적인 그런 대재앙 이거를 빨리빨리 저희들이 접촉을 하는 것 같아요. 네. 얼마 전인가요? 이제 TV에 보니까 세계 그 뭐 10대 대재앙을 네네네. 소개하는 프로그램을 한번 보게 됐는데요. 네. 물론 지금 이 코로나19도 아주 세계의 대재앙이죠.
그렇죠. 네, 네. 정말 예기치 않은 팬데믹 선언이 되고 나서도 지금 한 2개월 넘어가나요? 네, 가까이 그렇죠. 돼가죠. 네. 네, 그렇게 아직도 이제 해결이 안 되고 저기 모든 여러 가지 걱정 속에 있는데, 근데 보니까 그 전에 우리가 이 매스컴을 통해서 몰랐던 많이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아주 세계적인 대재앙들이 아주 네. 많더라고요. 그렇죠. 네. 그걸 보면서 정말 우리가 이 지구에서 이렇게 안전하게 산다는 게 하루하루가 얼마나 이게 행복이냐 이런 생각을 네. 가져봅니다. 네. 제일 아마 첫 번째 큰 게 네. 지진이 아닐까 싶어요. 그렇죠. 네. 그리고 진짜. 이제 대홍수도 있고, 네. 네. 그리고 화산도 있고, 네. 화산 폭발도 네. 있고, 거대한 뭐 산불 같은 네. 것도 있고, 자연 앞에선 정말 어떻게 이렇게 사람이 속수무책일 수가 있을까? 네. 라고 인간이 한없이 작아지는 느낌을 받기도 합니다만, 네. 그래도 이겨낼 수 있는 게 인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합니다. 그렇죠. 얼마 전에 그 강원도 고성 지역에서 또 산불 났지 산불도 않았습니까? 그렇죠. 네, 그때도 정말 많은 분들이 일사불란하게 움직여서 네. 얼른 산불이 그래도 잠재워졌잖아요. 그러게 여기 산불도 그 그 매스컴에 바람에 의해서 퍼지는 네. 거 보니까 뭐 어떻게 말로 표현할 수가 없더라고요. 걷잡을 수가 없을 정도로. 네. 뭐 그전에도 보니까 이제 호주 같은 경우는 뭐 네. 한 달 넘게 이게 그러니까요. 불이 싹 타가지고 네. 그런 게 있었는데, 보니까 이 연변 지역에 우리 동포분들 많이 살잖아요. 네. 거기도 보니까 항상 이 백두산에 대한 관심이 많아요. 아, 네, 네, 거기 그렇죠. 거기도 옛날에는 화산이 있었던 네. 터졌던 그 분화구잖아요. 그래서 이제 천지가 물이 고여서 있는 건데, 그게 또 언제 어떻게 요동이 될지 모르는 그런 불안감이 있는데, 근데 어쨌든 이런 대재앙은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관심을 갖고 좀 예비도 하고 네. 준비도 하고 하는 이제 그런 게 있으면은 그래도 최소한으로 우리가 좀 이런 피해를 줄일 수 있지 않냐, 이렇게 또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정말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우리가 이렇게 좀 관심을 많이 가져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리고 그런 사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피신을 해야 되는지도 늘상 좀 숙지를 하고 계셔야 될 것 같고. 그러니까 이번에 코로나19가 네. 가져다 온 교훈 중에 하나가 그거 같다고 생각이 들어요. 이 마스크. 우리는 그때는 마스크 정말 뭐 그렇게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었잖아요. 꼭 그렇죠. 뭐 병원에서나 뭐 할 때나 그리고 쓰거나 아주 감기가 심할 네, 때, 심할 뭐 때나 이럴 때는 쓰거나. 쓰고. 근데 정말 그 어떻게 보면은 마트나 이런 데 가면 더 쉽게 살 수 있었던 또 그런 마스크였는데,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마스크 품귀 현상이 일어나고, 특히 뭐 선진국 같은 데서 마스크가 없어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제는 이 정부 차원에서도 이런 방역 물품이라든가 어떤 이 비상시에 어떤 이런 자연 재앙에 대비할 수 있는 네. 이런 것들을 이제는 비축을 해둘 필요가 네. 있다, 이런 생각도 가져봅니다. 그렇습니다. 뭐 이런 대재앙, 쓰나미나 지진, 또 코로나19 여러 가지 재앙 앞에서 가장 그 소중한 게 시간이다. 네. 라고 우리 김상수 학생이 써보낸 것처럼 시간을 1분 1초 아낄 수 있게 우리 모두가 마음을 한데 모아서 협조하는 게 제일 먼저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네요. 이승철이 불러주는 시간 참 빠르다 들으면서 동포세계신문의 김용필 대표와는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KBS 한민족 방송은 7천만 온결의 꿈을 담습니다. 지구촌 곳곳으로 뻗어나간 한민족의 중심 채널 KBS 한민족 방송은 더 나은 미래를 위한 초석이 되고자 합니다. 여기는 대한민국 서울에서 보내드리는 KBS 한민족 방송입니다.